판을 깔아주는 거는 공공기관 쪽에서 깔아주되 실제로 주도해가는 거는 민이 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주열입니다. 제가 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ESG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주가 전주답게 재해석해서 자기 것으로 내재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3가지를 뽑았어요. 자기다움, 탁월함, 선한 영향력. 이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 자기다움 학교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가능한가 책을 2년 전에 썼습니다. 이 책을 썼는데 지속가능한 이 제목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안 팔렸습니다. 책이 잘 안 팔렸고요. 저희 와이프한테 읽으라고 했더니 집어 던지더라고요. 책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줬냐.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해서 설명을 했지만 여전히 2년째 안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한테도 읽으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내용이 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유엔의 SDG를 기반으로 해서 책을 썼고요. 여러 저자들이 함께 썼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그냥 이론적으로 쓰지 않고 실제로 실행하고 싶어서 이 내용들을 갖다 썼고요. 이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워킹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 세상에는 문제가 굉장히 가득하죠. 존 듀이는 인간은 오직 문제가 닥쳤을 때에만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안 왔으면은 아마 인간이, 우리 인류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SDG도 모르는데 ESG를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의아해합니다. ESG는 뭐고 SDG는 뭐냐. 그래서 그냥 G는 똑같으니까 그냥 G만 알아라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사회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되어지고 이 문제를 우리 모두가 이제는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누군가가 우리 스스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문을 보면요.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죠. 이 사회 문제를 신문에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옛날에는 이걸 헬이라고 했어요. 헬조선이라고 했죠. 근데 기업가들은 이걸 헬이라고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기업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고 고민하고 연구를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엄청난 기회는 뭐냐? 바로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누군가가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3가지로 요약하면요. Problem define. 먼저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opportunity finding. 그 안에서 기회가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2가지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솔루션이 필요한데 그 솔루션은 profitable 해야 됩니다. profitable 하지 않으면 솔루션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겠죠. 20대 저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리로 많이 나섰습니다. 아마 제 또래에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거리에서 많이 돌도 던져보시고 뭐 화염병은 모르겠지만 저는 백골단에 잡혀서 머리도 맞아봤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들을 명동성당 근처에서 보내면서 사회를 좀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안 변하더라고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삭발하고 머리 싸매고 데모를 했습니다. 직장까지 들어가서 저렇게 빨간 거를 두르고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 진짜 빨 XX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군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데모를 하다 보니까 데모하면 세상이 변할 줄 알았는데 잘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나다운 방식인가? 나답지 않은 방식으로 여태까지 누군가의 방식에 제가 편승해서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쇼카 재단을 만든 빌 드레이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빌 드레이튼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아쇼카 재단을 만들면서 체인지 메이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들겠다. 그들을 육성해야겠다. 또 하나는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일본이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을 받았던 분이기도 하죠. 이분이 동경대 앞에서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 6병짜리 다다미빵을 얻고 그 다다미빵에서 동경대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가르쳤습니다. 2가지를 가르쳤죠.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 이 2가지를 가르치면서 그 6평의 다다미빵에서 일본의 총리가 나오고 수상이 나오고 그리고 일본의 장관들이 나오고 대학교 총장이 무려 9명이나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안창호 선생님 이런 거인들을 좀 발자국을 뒤쫓고 싶었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사상을 갖고 실제로 본인들의 삶 속에서 이걸 실천했을까. 예, 그분들의 행적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놓쳤던 것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에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제가 와이프가 아파서 필리핀으로 요양을 가긴 했지만은 그 요양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한 사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만든 학교가 청년 자기다움 학교입니다. 물론 빌 드레이튼처럼 모든 전 재산을 투여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 재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과 제 노력과 모든 것을 투여해서 지난 8년 동안에 한 200명 넘는 학생들을 키웠고요. 키운 그 학생들과 함께 SDG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오면은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시장님실에 갔을 때 전주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답다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답다라는 그 말 앞에 자기다움이라는 것 또는 정치 가면 정치가다움, 변호사는 변호사다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답다는 것은 변호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본질과 속성과 가치와 신념을 담아내어 살고 있으면 변호사다운 거예요. 정치가답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정치가가 마땅히 가져야 될 본질과 속성과 가치와 신념을 담아내어서 그가 진정성을 갖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정치가다운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답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또한 멋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혹독한 대가 지불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상을 보면서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될까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자기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답게 살고 싶은데 그럼 나답게 살다는 게 무엇인가? 기관이 기관다워야 되고 실제로 공공기관은 더 공공기관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공직자는 더 공직자다워야 되고 이 공직자다운 것 실제로 공공기관다운 것이 공무원다운 것이 자기 위치에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그에 대한 제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는 인문학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5I입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자. 나는 어디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거에 달란트가 있으며 어떤 것들에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세상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내가 갖고 있는 실제적인 이 역량을 가지고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수많은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나는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한번 내 의지와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내 몸을 던져봐야겠다. 그걸 찾는 것이 인사이트입니다. 세 번째는 인사이트가 찾았다면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문제를 푸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정답 찾는 공부가 아니라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실제로 강의도 들어야 되고요. 그 문제에 뛰어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을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 그리고 브랜딩과 브랜딩에 대한 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를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인플루언스, 임팩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팩트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있으려면 애티튜드가 너무 중요합니다.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감사, 탁월, 집요, 신뢰, 펀. 5가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갖다가 5가지를 지난 8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과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들을 조금 체인지 메이커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통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냥 흘려듣지 말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헬조선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네 인생의 젊은 날을 들여봐라.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부 자체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위스팟이라는 것이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두 번째는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1번하고 2번은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잘하는가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3번이에요. 지속 가능하려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 2번과 함께 3번은 따로 가르치는 게 이걸 비즈니스 모델, 사업하는 방법,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즈니스를 구조화하는 방법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혁신가들을 기업가를 양성하는 것이 제 안에는 목표가 있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 청년들을 가르쳐서 도전한 사례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전주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자기담학교는 제가 소개했기 때문에 이거는 UN SDG에서 어떻게 해당했는가는 여러분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일과는 거의 학생들과 만나서 노는 겁니다. 저는 이걸 논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70이 넘어서 20년 후에 70이 넘으면은 나를 외면하지 말고 같이 놀아달라. 이렇게 아이들한테 제가 애스킹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젊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조금 더 연배가 있다 그러면은 청년들과 많이 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 8년 동안에 19명의 코치를 양성을 했고 이제는 제가 대표를 하지 않고 저희 제자에게 대표 자리를 물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 가라라고 해서 지금 제가 물러난 상태고요. 두 번째는 벨라비타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50대인 저희 선배랑 같이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꽃 화환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화환들을 보내는 것도 좋은데 이게 일회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버려집니다. 버려지는 화환보다는 조금 작가들을 돕는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해서 낭비와 허례허식을 없애고 좀 추모할 수 있는 진짜 추모 사진전을 열자라고 해서 고인이 남기고 한 사진들을 실제로 장례식장에 보내서 추모할 수 있는 형태로 벨라비타를 만들었고요. 벨라비타는 인생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도 아름답고 살아가는 것도 아름답고 마무리할 때도 아름답게 마무리하자. 그래서 부고장에 새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인이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가셨구나. 그리고 조금은 낭비되는 부분들을 좀 없애자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널스노트는 저희 제자 중에 간호사가 있습니다. 간호사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요. 간호사가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지금 코로나 시국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제자가 작년에 신혼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신혼 5개월째 청도 대남병원에 간호사 지원을 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원봉사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망했던 청도 대남병원에 간 거예요. 가는 그날 차 안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너 가서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서 하고 환자들 잘 돌보고 네가 왜 거기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의 미션을 수행하는 거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너의 미션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는 거니까 괜찮다. 지금 창업을 해서 사업을 잘 경영하고 있고 적지만 투자도 받았고요. 이런 친구들을 계속 키워가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폰드라는 친구는 실제적으로 인디밴드를 하는 저희 제자입니다. 인디밴드가 지금 코로나 시국에 너무 어렵거든요.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디밴드를 실제로 덕질하는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해서 작년에 예비 창업, 이번에 초기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제가 직접 한 사례이고요. 이거는 버려진 빈집을 보수해서 예술가들 그리고 청년들의 꿈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고령화되는 마을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네 소멸 현상도 심각하고요. 전주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노인들이 실제로 상대적 빈곤 비율은 굉장히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느 정도 높으냐? 46%가 넘습니다. 거의 47%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 친구들이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퇴직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찾아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찾아왔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함께 시골에 있는 폐가를 고치고 그거를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거나 이거를 통해서 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제자 중에 나이 든 제자 중에 한 친구가 담양 중록원에 35가구 중에 28가구가 폐가인 그곳에 폐가 실제로 청년의 나이가 우리는 젊은 나이로 알고 있는데 청년 회장 아저씨 할아버지가 74세인 그 청년 마을 그 마을에 가서 7가구 남은 그 마을을 고쳤는데요. 갔더니 이런 폐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치냐 말도 안 된다. 근데 공무원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이런 폐가들이 있기 때문에 보기가 흉몽스럽다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서 저희 후배들을 데려다가 강제노동을 시켰습니다. 강제노동을 시켜서 이 친구들로 하여금 계속 고친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버렸죠. 이걸 만든 뒤로는 지금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슈퍼호스트가 되었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마을의 농산물들을 저희가 대신 팔아주기도 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식사는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 대신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자연스럽게 된 거죠. 이것들을 한 5차례, 6차례 하나, 두 개 만들고 3개 만들면서 이런 것들을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중단이 된 상태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폐가 거의 귀신이 나올 듯한 이런 집들을 좀 예쁘게 바꿔서 실제적인 이야기들 더 많이 담아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공간들을 창업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 살기, 2달 살기가 창업가들한테 필요하거든요.
전주시에 내려와서 한옥마을에서 함께 살면서 한 달, 두 달 동안의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특히 전주시가 정말 잘하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소셜이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사회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누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벽화도 만들어드렸고 하면서 청년들 데리고 갔더니 이 마을이 생긴 이래로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청년들이 오고 어르신들의 반응을 이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마을들이 지속되어서 저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엊그제 글을 썼습니다. 저는 ESG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ESG를 그냥 실행하는 실행가일 뿐이고요. 전문가라는 단어보다는 실행가가 앞으로는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프랙티컬한 거를 실제로 해보고요. 스투피 챌린저스는 정말 바보 같은 또라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이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ESG에 대한 전주다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ESG가 나온 이야기를 보면요. 인류의 공존을 위해서 ESG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ESG는 모든 인류가 공존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삶의 방식이고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들은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혁신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ESG에서 원료 구입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 프로세스를 다 혁신하지 않으면 아마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전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그럼과 동시에 뭘 해야 되냐?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다 바꾸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인적 자원에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이것들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걸 진짜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죠. 정말 세상이 바뀌고 우리 22세기에도 이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면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전체를 다 바꿀 각오를 하고 정체성의 정립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주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는요. ESG의 자기다움에서 저는 전주다움이 정말 좋은 도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기답게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도시가 전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주다움이라는 것들을 제가 이걸 책을 봤을 때 감동이 되었던 것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담아내고 있었고 또 하나는 누가 보지 않아도 정직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성실하고 공동체를 위해 배려하고 희생할 줄 알고 그리고 자원봉사의 도시 이 전주가 사람 자체가 ESG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ESG에 대한 부분들을 딱히 좋아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 자체가 ESG에 대한 부분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으로,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인류의 공존을 위한 ESG의 해답은 전주다움에 있기 때문에 가장 전주다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LH공사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공기업, 내가 공무원이라면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SG와 함께 공무원이 갖고 있는 소명의식과 사명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진정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 ESG 탁월함에 대한 부분들은 남과 다르게 해야 됩니다. 탁월함이라는 것은 똑같은 걸 하더라도 남과 다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밴드를 했기 때문에 노래를 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은 노래를 하고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남과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실력입니다. 이만큼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이만큼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진짜 이만큼 다르게 할 수 있는가. 전주가 실제적으로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누가 주관을 하든 그 해석이 남과 달라야 되고 감탄사가 나올 수 있어야 되며 많은 사람들,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주였을 때 가장 좋았던 거는 도서관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전주시청에 들어섰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코엑스의 별다방 같은 이 책다방 같은 와 이런 세상이 있네. 제가 시장님 만나 뵙고 나서 전주가 왜 이런 도시가 되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의 도시이고 관광과 문화자원, 인문학의 도시인 이 전주다움이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임팩트 비즈니스 형태로 좀 더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 가능하려면 프로피터블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주에서 사업하시는 돈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돈을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의 흐름을 바꿔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만의 생각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신념이 담긴 재해석을 통해서 좀 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맥도날드 형제 그 아이템을 보고 실제로 사업한 사람은 레이 크록입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손정희와 야나이 다다시, 실제로 이 사람들의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후지다 된 일본 맥도날드의 창시자와 함께 같이 했던 레이 크록이 세 가지 단어로 자기 사업을 요약했습니다. Be daring, 과감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be first, 남들보다 먼저 하세요. 그리고 be different, 남과 다르게 하세요. 여러분, 남과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만의 시그니처 메뉴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저는 교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선한 요양역은요. 여러분, 선한 요양역은 나만 알고 있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악성 바이러스는 금방 퍼져요. 근데 선한 요양역은 공유를 통해서 퍼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용 들은 것들을 공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마케팅과 브랜딩은 고객의 습관, 사람들의 습관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주 시민들이 실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했던 사례들을 퍼나르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타 시도에서 여러분들의 사례가 많이 이렇게 회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여러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전략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무엇인가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류 공존을 위한 ESG, 전주 다음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바보 같은 또라이, 스투핏 챌린저를 양성하는 교육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서는 ESG를 기반으로 창업하고 또 새로운 경제 활동 시작했던 사례들을 좀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 또 이 진정 ESG를 좀 영혼을 담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역시 또 두 분의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짧게 답변해 주실 거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항상 미는 정책 소비자의 역할로만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분명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도적 참여를 위한 민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민을 기업으로 볼 수도 있고 사람 개개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참여 주도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티스페이션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려면 내가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든 아니면 함께 내가 커뮤니티를 같이 만들든 나와 함께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연대하고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들을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창업한 이야기만 했는데요. 저희 제자들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거든요.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고 해서 SDG를 실제로 공부하고 프로젝트를 본인들이 만듭니다. 제가 $100를 줍니다. $100를 주면 그 $100를 가지고 $3,000를 만드는 게 과제예요. 그 $3,000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스트러글이 있고 수많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같이 공동체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떠들면서 본인들의 생각들을 정리해 가거든요. 민이 민다우려면은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낼 수 있고 그 의견을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낼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 두 개씩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컨텍스트를 고려한 ESG는 무엇일까요? 무척 궁금해지고 흥미를 갖습니다. ESG가 민간이 주도할 때, 공공이 주도할 때, 지역사회가 주도할 때 등 시나리오에 따라 각각 특징과 장단점이 다를 텐데요. 전주는 어떤 시나리오가 더 적합할지 궁금합니다라고 김정태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잘 아는 우리 미스크의 김정태 대표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는 전주시가 자원봉사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자발적이고 그만큼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관이 주도하고 공이 주도하고 그것도 괜찮고 좋은 모습이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어서, 그리고 우리의 후세 22세기를 우리 건강하게 물려주려면은 작은 거부터, 나부터,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요. 저는 전주에서 제가 봤던 건 도서관과 놀이터 그리고 교육이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은 유대인의 도서관은 조용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떠듭니다. 하브르타를 하기 때문에 서로 떠들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너무 조용하거든요. 놀이터가 실제로 떠드는 놀이터가 중요하긴 하지만 도서관도 떠들 수 있는 그런 도서관. 그러면서 도서관과 놀이터와 교육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초점을 두고 방점을 둔다면은 전주다운 뭔가 ESG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것들을 우리 황성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판을 깔아주는 거는 공공기관 쪽에서 깔아주되 실제로 주도해가는 거는 민이 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